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다음 썸남을 타로카드로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언제 영상을 보시든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는 시점 이후로 등장할 미래 썸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상대방의 정체의 특징들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분의 매력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두 분의 장면, 미래의 방향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썸남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의 이미지 또 특징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에게 다가올 다음 썸남 이미지 읽어보면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면이 여러분과 앞으로 장기적인 관계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또 이제까지는 여러분과 한 번도 관계를 좀 맺어본 적이 없는 거의 서로 이름도 몰랐을 정도로 새로운 느낌이 강한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칼 1번, 또 칼 6번까지 여러분도 이분을 본 지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느낌, 감정, 이건 나한테 새로운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분은 여러분께서 또 이전에 생각하셨던 이상형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전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랑은 썸을 타본 적도 없고 연애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이상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일이나 업무, 학업, 공적인 이슈 이런 부분으로 알아가는 모습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이나 선처럼 정식으로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우리 얼굴을 제대로 알아가 보고 서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좁혀가 봅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좀 통성명하고 소개하는 모습, 얼굴을 마주한다기보다는 몸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가능성 더 크다고 여겨져요. 이분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아마 체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듬직함이라든지 키, 이 정도는 걸림돌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이목구비나 외모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하지만 좀 깔끔한 느낌? 정갈하고 아이템들도 군더더기 없이 딱 기본에 충실한 패션 이런 느낌이에요. 패션도 좀 무채색으로 통일하고 패션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만 돌려서 입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고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세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 이런 것보다는 좀 심플한 패션, 액세서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고 정갈한 스타일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좀 차가워 보이는 면도 있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또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도 주로 듣는 편이고 대화를 막 주도하는 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썸 타게 될 것이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몸은 가까워져도 막상 서로 마음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카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가지고 신호를 보낼 텐데 이 사람이 먼저 상상하고 또 관찰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여러분 마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썸이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 이게 썸이야 아니야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분명히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궁금해하게 될 것이고 서서히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처음에는 좀 잘 맞는 사람일 것 같다. 성향이 괜찮은 사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카드에 칼 8번이 있거든요. 마음이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발을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아마 두 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엮인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을 관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3명이 있죠. 여러분과 상대방 말고 1명 더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나 미션이 있어서 그저 함께 일하고 업무하고 작업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 사람이랑 썸을 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자리 잡혀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 등장하는 인물일 가능성 높다고 보여져요. 혹은 두 분이 업무하는 것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장면을 관찰하는 관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둘이 대놓고 썸 타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 또 앞으로 이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서 썸 타다가 뻘쭘해진다거나 뭔가 관계가 틀어져서 이상해지면 계속 신경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두 분이 놓여져 있다라는 느낌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아예 다른 시간에 다른 시점에서 다른 장소에서 만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 발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곳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둘이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뭔가 결국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그만큼 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아쉽고 속상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 3명이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의 매력, 진가 잘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뭔가 소개팅이나 선으로 만나게 된다면 외적인 조건들이 흔들리게 되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니까 보이는 매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이분 성향 자체가 낯선 사람한테는 자기 속내를 보여주지 않을 거고 약간 냉미남 느낌이 있거든요. 차갑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끼쟁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분을 소개팅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은 뭐야 이 사람 마음은? 대충 대답할 거면 소개팅 왜 나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차가울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런 냉미남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들한테는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아닌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자기 미소를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도 안심할 수 없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람을 계기로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타입의 사람, 냉미남, 말도 거의 안 하고 자기 표현도 잘 안 하는 사람 이전에는 끌리지 않으셨다면 다음 썸, 이 사람을 계기로 여러분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 또 두 분 관계의 특성들 알아보실게요.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참여 카드, 그리고 존재 카드, 두 카드 다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들어왔어요. 두 분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정면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서로 마주보려고 해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옆에 있어서 몸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눈치챌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 네 사람이 지금 자기 시간, 열정, 노력, 기여를 붓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네 명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정말 일에 집중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요. 서로 감정을 읽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 함께하는 장면들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있는 장면이 들어와요. 이런 시간에 저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아까 나한테 했던 행동, 나한테 했던 말,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번 분들의 다음 썸에서 가장 크게 지나가는 줄기, 바로 이런 여러분의 고민, 생각 굉장히 많아진다는 부분이에요. 표현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볼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1번 분들의 이 다음 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끌어당길까? 내 매력을 이 사람에게 딱 맞도록 표현해볼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고민하지 않는 게 더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될 효과도 보여져요. 굳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할까? 이런 상대방 속마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게 더 빠르고 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럼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장면 펼쳐질지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들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의 미래 카드 역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거리를 일부러 두는 게 효과적인 면들이 보여져요. 딱히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이 사람 정말 괜찮다, 내 옆에 앉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더라도 좀 드러내고 티내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럴 때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 칼 4개를 뽑아서 당장 어디로 보내야겠어, 내가 상대방한테 확 다가가겠어, 이런 마음을 하시기보다는 이 칼을 장벽 삼아서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어차피 두 분은 인연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기를 놓고 또 장면을 놓고 고민하고 만들어 보려고 전략 짜고 이런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칼을 결국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활용하겠어, 나는 존재 자체로도 멋진 사람이야, 나는 썸 자체에 연연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애매하게 쥐고 흔들려는 사람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런 포지션 가지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또 조언 카드도 역시 여러분한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움직일수록 주변의 시선과 에너지, 공기가 여러분을 향하게 만들 것이다. 이 벌 카드 같이 들어왔는데요. 바쁘게 보내고 또 단호하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는 어차피 혼자 있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요. 그리고 편안하고요. 나에게 더 이익인 선택이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대방에게 아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별에서 왔는데 세상의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만의 별, 나만의 고귀한 성품. 나는 원래 사랑만 갈구하는 자존감 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갈 뿐이고 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나는 늘 바빠. 나를 찾는 곳도 많은 사람이야. 나는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들 드러내시고 또 이걸 SNS에 표현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이 1번분의 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상대방은 어디선가 뭔가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 삶에서 천천히 다가올 것이고 또 가까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시고 또 둘만의 계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의 매력을 키우는 것, 또 그건 사실 오랫동안 이미 만들어져 온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키우고 여러분 삶에 집중하는 시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길이기도 하겠죠. 또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1번분들은 다분히 움직이실 필요는 없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 없이 상대방을 오히려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 관계 자체의 리더가 된다. 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음 썸남, 이분의 정체를 알아볼 텐데요. 이분의 이미지 카드, 또 특징 카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다음 썸남 이미지 보시면 좀 똑부러지고 아주 냉철한 똑똑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또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센스, 또 눈치, 사회생활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말해줘요. 순간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운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운의 때가 왔을 때 기민한 사람, 아주 변화에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운을 자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거겠죠. 습도에 예민한 사람들은 공기의 습도를 바로 예측해서 언제 비가 오게 될지 기상청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일기예보를 굳이 보지 않아도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너 오늘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숨길 수 있는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랑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뛰어난 재능이 있으나 그걸 감추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그걸 내세우면 공격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섣불리 내세워서 실패하고 또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때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똑똑하고 그냥 지능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속이 아주 깊은데 그걸 티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약간 금수저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자기가 힘으로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뭔가 슈퍼카나 명품 이런 걸로 사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또 깔끔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 손에 익어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물건에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현명한 소비 혹은 재생에너지나 환경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건과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분일 수 있어요. 막 과소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 자체도 튀지 않을 것이고 딱 필요한 아이템만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분일 가능성이 높죠. 헤어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데 돈 쓰는 것도 관심 없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만의 취미 혹은 힐링하는 방법 이런 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영을 오래 했다거나 혹은 자전거,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는 특징 혹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취미나 이런 분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정 분야에 대한 예술적인 취미라든지 음악, 악기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혼자 해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이분도 많이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신다고 해요.
지식이나 예술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을 보면서 본받고 싶다, 부럽다 이런 감정 드실 거고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소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주말이나 짬나는 시간에는 이분이 하는 활동들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늘 만나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시간 관리 자체도 잘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인 활동 혹은 수면 습관 같은 것도 건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체격도 좀 다부지고 깔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특히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이분은 앞서 보신 카드에서 이미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매력, 조금 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모습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상대방, 여러분의 다음 썸남, 이 사람을 두고 분명히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썸 걸어보려고 할 거고 다가오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객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교양이라든지 성숙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으로 보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즐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랑 함께 있으면 나한테 당연히 이익이겠지만 상대방도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또 함께 했을 때 정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발전된다고 해요. 나는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나는 그런 생각 할 리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위축되신 이번 분들이라고 해도 더더욱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이랑 썸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장점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해요. 내가 나의 장점을 더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의 이번 썸은 두 분이 정말 깊은 썸이나 연애로 연결되고 진지한 관계까지 갈 가능성 분명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 중에 나는 썸을 안 탈 거야. 내가 지금 썸 탈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썸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게 아주 좋겠다라고 여겨져요. 누군가 나를 두고 설레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어 꼭 이런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장해서 긍정적인 외부적 자극이 들어와서 나의 내면에 흐르게 되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이런 활용이 보여져요. 이렇게 이번 분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겠어 더 멋지게 살아야겠어 라는 삶의 활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썸을 떠나서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을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얘도 나랑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얘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도도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데요. 또 역시 나도 똑바로 서 있고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났을 때 만들어가는 시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나를 더 성장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요. 이 사람이 매력이 별로 없고 또 별로면 나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고 또 그걸 나한테 대입해서 미래를 생각해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더 활력이 생기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썸이나 연애 감정 생각하는 게 결코 철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내가 삶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내 걸로 활용하는 즐기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앞에 보셨던 카드에서 드러났듯이 사실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내가 얹어서 이 사람이 뭔가 작곡을 한다면 내가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 너의 작품이 세상에 드러날 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노래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내 삶에 매진하게 되는 나 스스로 열정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썸의 과정 자체도 뭔가 더 적극적인 콜라보처럼 여러분이 즐기게 되고 또 이 상대방의 감정이 별로 흔들리지 않게 돼요. 너는 어차피 나랑 만나야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도도한 자세 가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더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나 일, 운동 이런 데서 활력이 더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들, 또 두 분의 관계적 특성들,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렇게 성수 그리고 꽃이 만개하는 플라워링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먼저 들어온 성수 카드가 아마 두 분이 가까워지는 핵심 장면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성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색의 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걸 하나의 원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 원이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상대방이 먼저 렌즈로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된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렌즈가 여러분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아래에서부터 피어온 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번 분들의 다음 썸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먼저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방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혹은 일부러라도 눈을 뜨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좀 더 익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미 어느 정도 매력이 있고 또 인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괜히 먼저 나서서 친한 척 한다거나 같이 뭐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변 사람들도 시샘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좀 거리를 두는 장면, 또 두 분이 눈을 감은 상태로 남들 몰래 SNS에서 비밀로 댓글로 대화 나누게 된다거나 혹은 개인톡으로 먼저 상대방이 들어와서 대화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플라워링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걸 좀 검증하고 기다리고 좀 묵혀두는 시간이 있어야 피어난다.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걸 또 친구들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시샘하게 된다거나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상대방에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혼자 고민하고 두 분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장면이 구체적으로 펼쳐질지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들까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에게 펼쳐질 장면 살펴보면 먼저 심판 카드 메시지가 들어올 것이고 남들 아무도 모르게 좀 비밀스럽게 썸 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심판 칼 2번 다시 태양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혹시 현재는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거나 유학이나 군대 이렇게 좀 묶여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눈을 감고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한다거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두 분이 딱 묶여 있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조언 카드도 보시면 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주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라는 조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작은 소우주, 이 소우주는 나 자신 그 자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동요, 복잡함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빛, 손짓 이런 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피어나는 꽃이고 내가 또 세상의 태양인데 상대방이 호수같이 있는 나의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건 아니다. 나는 그저 꽃이고 너는 봄바람 같은 거야 라는 여러분만의 줄기, 심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캔버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예술가, 여러분의 창조가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려가는 이 그림에 다음 썸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썸 자체가 여러분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화가다 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음 썸남 이분의 정체를 알아볼 텐데요. 이미지 카드, 또 특징 카드 살펴볼게요.
3번 분들에게 다가올 다음 썸남 이미지 살펴보실 텐데요. 이분의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인물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조짐이 있어요. 또 이분의 심성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신중함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좀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주변에 포진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빗방울처럼 천천히 다가올 가능성 높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성급하게 찾아보기보다는 나에게 다가올 비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을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좀 천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겁이 좀 많은 부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지하신다고 해도 이분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져요. 먼저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분은 사랑에 대한 상처도 강하다라는 의미 들어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 자체는 100%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황은 아닐 가능성 더 크다고 여겨져요. 처음에는 오히려 자기 이상형과 거리가 멀다거나 여러분의 이전 연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을 알고 있어서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두 분 사이의 접점이나 스파크가 첫 장면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는 가능성 더 크거든요. 처음에는 두 분이 좀 차가운 표정으로 대할 수 있어요. 약간 경쟁 상대일 가능성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두 분은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동료의 느낌으로 애정이 없는 상태로 서로 알고 지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래에 이 칼 9번 카드, 불면증 카드로 잘 알려진 모습이에요. 두 분 다 모두 각자 삶에서 좀 지친 기운이 역력히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아예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불확실한 앞날이 있다거나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위에 들어온 컵 8번 카드 보시면 컵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렸어요. 감정이 쌓일 법 하다가도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성향이 뭔가 다르다거나 두 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좀 날석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두 분이 좀 누그러뜨린다면, 편안하게 대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가식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혹은 첫 장면 초반에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분의 첫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것 같은 사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이미 이걸 과거에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썸이 있었는데 어긋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두 분이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이런 점 살펴보면 아마 처음에는 계속 거리낌이 있어요. 외모나 외적 조건이라든지 과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이상형 혹은 연애 패턴과는 좀 다른 인물이다 라는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의 뒷모습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게 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음 썸에서는 먼저 호감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근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외모나 외적 조건, 또 이전 연애 타입과는 다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서서히 감정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인물이다라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외모나 외적 조건 이런 특징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포근한 심정, 여러분과는 좀 다른 잔잔한 파도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알면 알수록 의외로 이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겉보기와 다르게, 첫 장면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 숨겨진 면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처음엔 약간 생소함, 어색함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때 나타나는 것, 여러분에게 분명한 감정을 일으킬 것이고 다 때에 맞춰서 다가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이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 매력인지 카드들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공감이 참 많이 되는데 아마 그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자체가 좀 유사하다거나 혹은 가치관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특히 두 분은 대화 코드가 정말 잘 맞는다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외모나 외적인 요건보다는 좀 마음이 통한다라는 점 여러분이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공감대가 많다라는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온 유사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 겪었던 사건이 결이 좀 비슷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한 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하다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모님 중 한 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든지, 혹은 부모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떤 권력이나 힘에서 우위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분은 뭔가 어른에게서부터 받은 상처, 혹은 내가 깰 수 없는 어떤 공고한 딱딱한 시스템에서 온 스트레스, 좌절,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이 공감대라는 것은 완전히 꼭 똑같은 경험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핵심 감성, 이제 코어가 있을 거예요. 그 코어가 같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두 분이. 그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털어놓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두 분이 깨닫게 되냐면, 두 분은 현재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는데 그 타인의 사건을 보고 감정의 결을 같이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어떤 약자의 고통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한 분의 감정이 확 다시 올라오면서 분노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아주 오래전 경험에서부터 누적된 감정, 이게 빙산처럼 확 올라올 수 있어요. 파도 치듯이요. 근데 그때 상대방도 같은 감정선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걸 굳이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지만 느껴지는 공감대, 그리고 현재 이뤄지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부분에서 코드가 맞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이랑 나는 한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굳이 논쟁은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고의 흐름, 이게 거의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특히 이 사람의 어떠한 외모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는 미래에도 굉장히 편안하겠구나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외모나 외적 조건보다는 이 부분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이 썸이 만약에 그냥 대화나 어떤 공감대에서만 끝나고 연애로 발전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사고관, 연애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어떤 결정적 장면이 있는지, 또 관계의 특성들 카드 살펴볼게요. 네, 3번 분에게 들어온 결정적 장면 보시면 통합 카드 그리고 완성 카드, 이 두 카드가 굉장히 유사한 카드로 보여지실 거예요. 두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두 분은 어쩌면 좀 애정에 가까운, 육체적인 관계에 가까운 썸이라기보다는 소울메이트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영혼의 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어떤 육체적인 끌림이나 호르몬 텐션, 이런 거에 지배받기보다는 뭔가 좀 짜릿한 공감대, 텔레파시 겪을 가능성 더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썸을 두고도 이건 썸이 아니야 라고 계속 단정 지으실 수 있어요. 그 주변에서 두 분을 보면서 너희 썸 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두 분 모두 우리는 썸이 아니야, 너무 안 맞아, 이렇게 굉장히 겉으로 철벽치실 수 있거든요. 흑과 백의 조화를 말해주는 인터그레이션 카드처럼 한동안 두 분은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잘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성으로는 지금 당장 엮이지 않고 계속 끝없이 얘기만 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안 두 분이 얘기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또 여러분한테 새로 또 고백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남사친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서 결국 다시 이 썸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는 결국 계속 얘기하게 되는구나.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나이 먹으면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결혼할까? 이렇게 아주 편하게 우정을 가장한 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텔레파시를 나누는 장면, 이건 여러분 자체를 점점 완성시킬 수 있고요. 아직 미래를 알 수 없는 퍼즐 조각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구성해 갈 수 있는 장기적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정말 편하고 재밌는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썸의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장면들 펼쳐나갈지,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들까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두 분이 앞으로 어떠한 장면 펼쳐질지, 이렇게 서로 동료인 것처럼 우리는 잘 맞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이성관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친구처럼 느끼는 감정으로 발전될 가족처럼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에게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썸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시간과 기억을 나눠갈 사이로 발전될 수 있는데요. 서로 앞으로 끝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 또 이게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재료가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인 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건 우정이야 라고 했다가 우리 이러다가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약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는 아닐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남사친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정말 잘 맞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편안하게 오랫동안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러다가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마음 맞는 사람 새로 찾는 건 불가능해 이런 결론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조언 카드도 보시면 돌핀 카드, 돌핀은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은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다. 이 넓은 바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외로움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돌고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에 계속 주파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 주파수를 알아보는 친구를 찾아서 또 그 친구랑 가족을 만들려고 계속 바다에 주파수를 보내요. 오늘 돌핀 카드는 그래서 3번 분들에게 정말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 안에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파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이 옵니다. 삶의 즐거운 사건, 희망적인 소식 들고 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또 가까이는 존재하지만 서로 대화가 부족해서 알아보지 못한 걸 수도 있고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리더가 되세요. 라는 멘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사회에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여러분만의 정의롭고 올바른 가치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관을 드러내시고 표현하는 게 그 주파수를 더 끌어당긴다라고 보여져요. 또 그럴 때 다가오는 이 짝 돌고래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한동안 오랫동안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음 썸남, 이분의 정체 카드 살펴보면서 이분의 이미지 특징 읽어볼게요. 네, 4번 분들에게 다가올 썸남 이미지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분은 여러분보다 좀 지식이나 지혜 차원에서 의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신다고 해요. 아마 첫인상 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보여졌다는 거는 이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다거나 원숙하다거나 이런 이미지 주게 될 수 있어요.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동료여도 여러분이 좀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뭔가 리스펙트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그 키워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반적인 사람들도 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우에 이분이 대중적으로 좀 인기도 좀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도 받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실이 있는 사람이다, 성숙하다 이런 평가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향이나 성품 이런 부분에서도 인기가 있겠지만 사실 이분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분이 가치관을 만들어 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술이라고 한다면 조예가 깊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 분야에 지식이 있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다뤘다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특히 도전이라든지 과감함, 열정 덧붙여서 이분은 끈기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겠죠. 특히 이분은 말솜씨도 좋을 텐데요. 이분 말솜씨는 뭔가 웃기고 개그감이 있는 말솜씨라기보다는 조리 있게 딱딱 자기 해야 되는 말만 가려서 하는 성숙한 대화법 쓰는 분으로 여겨지고요. 여러분 시선에서도 아마 이분은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 말이 다 안에 하나하나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리더십을 발휘한 장면도 보여져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장면이 뭔가 기운이 세고
당차고 사운드를 내는 부분이 아니라 조용하게 있지만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고 갈등을 정리하고 중재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이 사람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면 때문에 인기도 많을 거고요.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정의로움 자체에 굉장히 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때로는 이분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의 욕망이나 욕구는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을 거라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텐데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은 인기가 많으니까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마 이분을 좀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 있어요. 밀어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게 되는 면이 있죠. 이런 부분들 종합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소개팅이나 선처럼 딱 1대1로 만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장면에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제까지 두 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성적인 텐션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혹은 앞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두 분 거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서서히 상대방이 호의를 표현하면서 두 분이 가까워지는데 이분도 예의를 차리고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정말 호의일까 호감일까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은 약간 서로 돌다리 두드려 보는 것처럼 천천히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이만큼 오면 또 상대방도 이만큼 오는 두 분의 천천히 다가오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아마 두 분은 이번 썸에 서로의 마음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 시간,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꽤 오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진지한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 높다고 여겨져요. 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이 특히 어떤 매력들 가지고 있는지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4번분들이 곧 빠지게 될 이 썸, 이 상대방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더 끌리게 되는지 매력 카드들 6장 뽑아봤는데요. 이 6장의 카드의 흐름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끌고 가는 딱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아마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위에는 칼 6번 그리고 오른쪽에 문 카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있어서는 확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길이 자꾸 상대방에게 기울게 되고 머물게 되는 면이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여러분과 상대방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장면 안에 막 뒤엉켜 있을 수 있고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해결해야 되는 이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눈길이 딱 상대방에게 꽂힌다고 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 초조함, 막막함이 있을 때 이 상대방이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분들께서 이 썸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 중에 가장 크게 매력이라고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해결사 같은 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딱 팔을 걷어붙여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도 보여지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확 신뢰를 주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도움을 주는 사람. 특히 그냥 도움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앞으로도 믿고 갈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불확실한 미래까지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상대방은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사실 여러 사람 안에 섞여 있긴 해도 다른 여러 이성에게 추파를 던진다거나 이런 면은 거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동전의 왕, 컵의 왕, 이 두 카드는 뭔가 사사로이 다른 사람 생각에 휘둘리는 그런 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이랑은 썸을 탄다기보다는 두 분만의 기억, 추억들을 쌓아가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간다거나 공감대를 쌓아간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실 거예요. 오늘 뽑으신 매력 카드들이 사실 거의 이분의 성향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분의 뭔가 치명적인 눈빛, 뭔가 이성적인 텐션 이런 거보다는 외모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서 성품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막 밀당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주변 인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이성관계, 어장을 막 파악해 보려는 그런 모습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제 그런 면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4번 분들과 이 다음 썸남 두 분의 결정적 장면들 또 관계적 특성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결정적 장면 카드에는 내면에 집중하는 터닝인 카드, 그리고 환상을 넘어서는 비욘드 일루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번 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형, 연애에 대한 관점을 좀 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외면, 스펙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썸은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연애라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연애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기존 관념, 이걸 좀 뛰어넘는 장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 사람이랑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부족한 점도 상대방이 채워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사 같은 면, 나한테 정말 큰 많은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신다고 해요.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더라도 내가 뭔가 안개 같은 상황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나다운 해결법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앞으로 나올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은 정말 세상 어느 누구의 판단을 넘어서는 두 분만의 스파크, 공감대, 또 여러분의 기존 관념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좀 좁은 관점, 좁은 시야를 가졌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다른 분들과는 약간 다르게 4번 분들 카드는 이제 주요 장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두 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억을 만들어 가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나다워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장면 펼쳐질지 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볼게요. 두 분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 두고 카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이제 카드들 보시면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온다라는 키워드 가장 커요. 여러분이 약간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주변 상황의 역경을 거스르고 상대방한테 좀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또 호감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해결사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도움을 어디에 주어야 되는지 찾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더 과감하게 나는 이런 부분을 채워주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렇게 여지를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은 좀 해결사 같은 면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주도성이 있으실 거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자존감과 관련돼 있겠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고도 말해줘요. 자존심을 낮춘다면 여백이 생길 텐데 그 여백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두 분만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4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두 분 모두 약간 왈츠를 추는 그런 배움도 필요하다고 해요. 왈츠라는 춤을 출 때는 내가 혼자 계속 발을 내밀면 안 되고 상대방이 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때로 발을 물러서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본다면 내가 좀 양보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돋보여야 되는 장면이 있다면 내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뒤에 들어온 이 동전의 기사 카드도 보시면 별자리가 보여요. 별자리가 완전하게 자기 모습을 완성하려면 각각의 별이 다 비슷한 밝기로 자기 에너지를 드러내야 모양이 완성될 거예요. 나 혼자 별이 있는데 내가 태양처럼 더 크게 빛나면 나만 보이지 별자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돼야 돼.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마음을 드러낸다. 두 분 사이에서는 확실히 좀 양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양보의 개념? 내가 못해서 못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잘하지만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고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생각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굴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 때문에 4번 분들은 아마 감이 좀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역시 이제까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오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커튼을 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두 분만의 별자리를 완성해보는 그런 경험 다음 썸남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5번 분들의 다음 썸남 이분의 정체를 알아볼 텐데요. 이분의 이미지, 특징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의 다음 썸남 이미지 카드 읽어봤는데요. 이분은 통통 튀는 매력도 있고요. 이제 그 안에 뜨거운 열정, 또 성실함, 끈기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에너지 파장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뜨거운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는 매력, 특히 이성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거의 한 장 한 장 다 가득해요. 그런데 이 매력은 막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닌데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매력으로 보여질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에게는 한 장 한 장, 한 켜이 한 켜이 다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첫눈에 딱 박힌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번 분들의 썸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특정 포인트,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딱 꽂히시는 부분, 거기에 이 사람이 딱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대중적이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원래 이성을 보실 때 뭔가 꽂히는 포인트, 많은 사람들은 갖지 않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은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특정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나 너무 넘어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외모의 특정 부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쌍꺼풀이 진하고 약간 거친 느낌의 남자를 좋아하면 이제까지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너무 느끼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취향의 차이니까요. 혹은 거꾸로 여러분이 무쌍인 사람 좋아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무쌍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긴 손가락에 꽂히신다거나 어깨에 꽂혔다거나 팔뚝에 꽂혔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패션 스타일 분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취향이 좀 확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마 딱 채워주는 면, 첫 장면부터 꽂히는 면이 있어요.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 여러분이랑 딱 찰떡인 부분이 있어서 한 큐에 딱 스르르 녹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미나 취향, 식성 이런 부분이 절묘하게 맞아서 혹은 조합이 잘 돼서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너무 완벽하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분의 정체라고 한다면 보통 다른 분들의 카드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향, 자질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5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강점들을 막 자랑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이 코드가 잘 맞을 거고 그게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나랑은 너무 딱 맞아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약간 여러분이 콩깍지 씌이는 것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는 이전에는 썸이 없었던 부분이겠죠. 혹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는 그건 썸이 아니었어. 진짜 썸인가 봐. 이런 생각. 뭔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갈 것 같아. 연애다운 연애 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두 분은 딱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5번 분들의 다음 썸은 소개팅이나 선 이렇게 두 분이 어느 정도 썸을 합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거나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수업이라고 해도 두 분이 나중에 식사 자리를 따로 가지시게 된다거나 이렇게 두 분이 본격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두 분 사이의 앞으로의 역사의 첫 시작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통성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미 눈빛이 교환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다려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소개해준다거나 그래서 처음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빨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확 열게 될 거고 내가 이렇게 금사빠였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정말 두 분은 썸에서 확 연애까지 당겨질 가능성도 있고요.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만나는 게 아니라 썸을 타도 한 달을 타도 맨날 만나고 매 순간 카톡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이 이분의 정체에 훅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번 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분이 특히 어떤 매력 가지고 계신지 살펴볼게요. 이미 5번 분들 경우에는 이분의 매력 자체를 여러분이 다 6장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이 앞에 들어온 6장 카드로도 후다닥 다 설명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상대방 매력을 여러분 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분은 여러분의 본능을 깨워주는 사람이다 라는 키워드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이 힘카드, 내가 이제까지는 딱히 썸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내가 최근에는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연애 자체에 감을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다고 해요. 결국 이 사람의 매력이 확 드러난다기보다는 5번 분들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면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꿈틀대는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까지 드러내지 않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여러분 연애하실 때 좀 무뚝뚝한 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뭔가 애교가 막 생긴다든지 근데 그게 오그라들지가 않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표현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거꾸로 내가 예전에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물어봤다든지 퇴근했다든지 어디야 뭐해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이 상대방은 이제 믿을 수 있다든지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좀 무던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퇴근하고 먼저 연락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5번 분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다니 나 스스로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혼이나 약혼 이렇게 먼 미래를 두고도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내가 이러다가 정말 결혼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이랑은 함께 살아본다거나 동거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의 힘든 부분 함께 도와주고 싶고 서로 챙겨주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순간 자체도 행복하고 설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번 분과 다음 썸남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 관계적 특성까지 살펴볼게요.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번개가 치는 썬더볼트 카드, 이 카드는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이 다가와서 내면의 격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에 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관계, 새로운 인물의 등장일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짚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관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두 분이 공감대를 일으키는 부분,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열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외모나 외적 조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딱 알아차리게 된다거나 혹은 대화를 하시면서 약간 놀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약간 동공이 커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 이 썸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아마 나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썸은 진지한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 혹은 짧게 끝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역사, 히스토리 여기에 좀 강하게 새겨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역사의 강을 이루는 부분 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장면 펼쳐질지 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의 썸 장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를 끝없이 나누는 모습이 있는데요. 밤낮으로 서로 공감하는 점이 많아서 계속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정말 눈 감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 카드 보시면 컵 카드를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함께 있을 때 나눌 이야기 너무 많고 서로 축하해주고 채워줄 일도 많은 우정 카드, 소울메이트 컵 3번 카드, 그리고 이런 감정 내가 한 번도 겪은 적 없어요. 두 분 다 새로 느끼게 되는 역사의 시작 컵 1번 카드. 그리고 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컵 2번 카드. 감정이 막 넘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컵 카드 중에서도 이제 감정이 달고 달아서 나오는 이제 숫자 높은 컵들이 있는데 다 3번, 1번, 2번 이제 숫자가 더 순수한 마음들, 서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순수한 숫자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두 분 카드들을 보면 이렇게 감정이 확 달아오는 면들이 많아요. 24시간 둘이 너무 딱 붙어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두 분은 썸 이상이다. 그리고 이건 썸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을 걱정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두 분은 썬더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가까워져서 소개팅, 선, 어플, 외부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각자의 일도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너무 사랑에만 빠져 있고 둘이 썸 수준이 아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염려가 있을 법하다. 삶의 밸런스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번 분들 경우에는 두 분이 서로 빨려 들어가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나도 나의 삶을 챙겨야 된다. 둘이 해야 될 일은 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맺고 끝낸 것도 필요한 관계로 보여져요. 정갈 카드 그리고 발렌시아 여신 카드 두 분 중에서 5번 분이 더 단호하고 이제 시작과 끝을 맺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 분은 갑자기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자. 같이 살자. 모든 일을 던지고 삶을 새로 계획하자. 썸은 거의 이틀 안에 끝나고 삶 전체까지 흔들리게 되는 연애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금사빠여서가 아니라 이제 시기적으로 두 분이 스파크가 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 자체를 확 건너뛸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들어온 포털 카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약간 주저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위에 들어온 결정자 발렌시아 카드까지 연결을 살펴보면 이제 5번 분들은 다음 썸으로 인해서 썸에서 연애, 결혼 완전 착착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이 좋긴 한데 이제 오늘 카드들은 그래도 삶의 많은 중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더 객관적인 생각, 관점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아마 상대방도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푹 빠져서 이런 생각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